요 get 메시지 함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전에 이제 우리가 코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get 메시지로.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가 윈도우 우리가 메시지 요거 연습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특정 동작을 하면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쪽에다가 메시지 어떤 동작을 했는지 메시지 이렇게 인자로 보내서 너 뭐 했어? 너 꺼졌어? 너 뭐 입력했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었죠. 그래서 이 메시지 구성 방식으로 윈도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메시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게임 로직은 다르죠. 내가 게임을 딱 켰어요. 켰는데 게임을 안 하고 있더라도 이 캐릭터들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키보드 입력을 안 하고 있더라도 캐릭터가 보통 어떻게 되죠? 움직이죠. 혼자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숨을 막 벌떡 쉬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만 놓고 보면은 이 메시지 방식이 합리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화면에 그대로 처음에 그려진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최적화인 거죠. CPU를 쓰지 않으니까. 근데 게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친구를 띄워놓으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게임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맵 밖을 벗어난 몬스터도 여기서 막 혼자 뭘 하고 있어요. 움직이거나. 그래서 화면 밖에 벗어나면 안 움직이거나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메시지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메시지 입력이 있을 때만 프로그램이 돌거든요. 없을 때는 돌지 않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있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돌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get 메시지가 아닌 ping 메시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while문을 돌릴 겁니다. while문을 돌릴 건데 이 친구의 차이는 뭐냐? 여기 get 메시지는 메시지가 오면 그냥 참을 반환합니다. 무조건. 메시지가 안 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친구는 펄스를 반환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핑 메시지가 오면 참을 반환하고 이쪽 거를 실행할 거고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이쪽 else문 쪽의 로직을 실행을 해서 while문으로 계속 반복을 시킬 거예요. 그래야 게임이 이쪽에서 애니메이션이든 게임 뭐 로직이든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다가 특정 메시지가 와요. 윈도우 뭐 화면을 옮긴다든지 윈도우 크기를 늘려줬다든지 그러면은 이미지도 뭐 확대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메시지 처리를 해줄 거고 그래서 요 핑 메시지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구조를 구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소스 코드 이쪽에 GitHub 쪽에서 다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 뭐냐? 클래스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GitHub 들어가시면 아마 홈페이지에서 이 GitHub 다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커밋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밑으로 가시면 써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설계, 게임 오브젝트 클래스 구성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설계 들어가시면 앞전에 이제 어떤 코드가 추가가 됐고 어떤 코드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드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 엔진에서 구성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구성이 다 완료가 됐죠. 이 파일들 하나 추가를 하고 이 친구를 바꿔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그거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자, 아니면은 요 데스크톱 이용해서 좀 편하게 보실 수도 있고요. 외부로 보실 수도 있고 편한 방식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데스크톱은 여기 파일, 여기 뭐야, add new local repository 말고 클론 리포지토리 있죠? 이 클론 리포지토리에서 아까 여기 딱 들어가시면 여기 주소가 있어요. 코드 누르시고 여기 주소 복사하셔서 딱 입력하신 다음에 경로 설정해 주시면 그쪽에 그냥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 GitHub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편하신 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방법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전엔 얘를 따로 추가 설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요새는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또는 그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키셔서 보시면 여기 Git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클론한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키시면 Git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분기 기록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코드를 바꿨는지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뭐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또 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가독성이 좋죠. 자, 이렇게 바뀐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봐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아까 핑 메시지 구성을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이제 설계를 할 건데 이 친구의 역할이 뭐냐? 이 친구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를 추상화시켜서 클래스로 묶은 겁니다. 자, 내 프로그램. 윈도우 딱 실행을 시키시면 이 프로그램 이렇게 딱 뜨죠?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의 클래스로 표현을 한 게 이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는 무슨 프로그램이죠? 윈도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이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윈도우를 조작하고 물체를 그려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멤버 변수로 핸들과 DC를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자, 초기화를 해주고 있는데 이 초기화 해주는 거는 이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아까 저녁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 조금 바뀐 거를 다시 보자면은 지금 얘는 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죠. 이름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 상에서 제공해주는 이 라이브러리에 그 함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윈도우 a.header 파일이라든지 str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름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 폴더들은 다 네임스페이스로 한 번 더 묶으셔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아마 큰 이름 겹침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들다 보면 분명 우리가 다른 라이브러리도 갖다 쓸 거고 하다 보면 이름이 겹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로 공간을 이름이 겹치지 않게끔 하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약자는 여러분들 이름 앞글자 따셔도 되고 본인만의 이름을 지어 주셔도 되고 편하신 걸로 이용해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에서 이렇게 만들 때 이 테스트 코드 삭제해 주셔야겠죠? 만들 때 이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런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게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쪽에서 메시지가 오면 이쪽에서 처리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자, 요 이니셜라이즈 함수에서 핸들을 제가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핸들. 왜? 핸들은 자주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클래스 안에 넣어서 구성을 해주시면 편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니셜라이즈에서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내 멤버 변수 핸들에다가 우리가 인자로 받아온 실제 윈도우 핸들을 그냥 복사해서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DC는 핸들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getDC 함수로 호출하시면은 핸들을 넣어주시면 그거에 맞는 DC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번 getDC를 호출해갖고 사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멤버 변수로 저장을 해놓고 그때그때 갖다가 바로바로 사용하시는 게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죠?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런이 아까 여기서 우리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이 친구였죠? 이 런은 실제 우리 프로그램의 그 실행 순서입니다. 그래서 크게 게임 로직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업데이트, 렌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뭐 해주냐? 내가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키를 눌렀으면 캐릭터가 100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있던 애를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근데 데이터만 바꿔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애를 렌더에서 지워주고 다시 그려줘. 어디 위치에 너 100, 포지션 X가 100으로 바뀌었으니까 오른쪽으로 100만큼에서 그려줘. 그리고 또 다시 while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업데이트해서 또 돌려주죠. 또 다시 왼쪽 키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그럼 또 왼쪽으로 옮겨서 다시 또 화면에 그려주고, 지워주고, 다시 그려주고. 요것들을 옮기고, 그리고, 옮기고, 지워주고, 그리고, 옮기고, 지워주고, 그리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게임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을 실행하는 거를 우리는 실제로 게임을 실행하다 보면 보통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1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60프레임 하면은 1초에 60번 이 로직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144프레임 144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CPU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트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여기 유니티 엔진, 언리얼 엔진 어디를 봐도 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유니티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크게 나눠서 업데이트랑 렌더로 나눴지만 이 친구도 이제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겠죠. 자, 화살표로 보시면 자, 분리 처리를 합니다. 쭉. 그리고 아까 제가 업데이트 부분이죠? 업데이트 부분 로직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뭐 해줘요? 렌더링 해줘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툴 렌더링 해주죠. 그리고 화살표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요. 쭉 올라가죠. 다시 어디까지? 다시 이쪽 업데이트 부분으로. 또 요것들을 계속 반복해줘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당연하게도 업데이트 전에 딱 게임을 실행하면 뭐 리소스를 로딩한다던가 뭐 초기 값을 세팅해주던가 이런 초기화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게임을 종료했다. 그럼 while문을 빠져나오고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종료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이 로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언리얼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런이 딱 그것들을 구성해 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조금 두 가지로만 나눈 거예요. 업데이트 함수 안에다가 전부 다 해도 되지만 레이트 업데이트라는 것을 굳이 하나 더 넣어서 좀 구분을 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요 while문에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돌겠죠. 업데이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추가를 하실 거냐? 업데이트에서 요 get async 함수는 키보드 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키, 방향키 왼쪽이 눌리면은 mx 변수를 제가 0.01만큼 줄일 거고요. 라이트를 누르면 증가를 시킬 겁니다. x, y 값을 이쪽에 그냥 일단 추가를 해놨습니다. 증가 추가해서 움직이게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그리고 데이터만 바꿔준 거죠.
렌더에서 요것들을 그려줄 거예요. 렌더에서 요것들을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파란색 브러쉬 호출하셔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쵸? 그리고 레드펜 선택하시고 선택해주고 선택한 다음에 네모 그려주죠? 근데 위치가 어때요? 100, 100, 기준으로 mx, mi가 플러스 되고 있어요. 이 값이 바뀌면 이 친구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였죠? 자, 이 커밋 부분도 내가 이 업로드된 마지막 커밋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브라우저 파일 들어가시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만. 요거 이렇게 알집 받으셔서 압축해 주신 다음에 프로젝트 실행해 주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소스코드에서 파란색이 있었죠? 키보드를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은 이렇게 또 이동을 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동그라미로 해보셔도 되고 네모로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요거를 똑같이 기능을 구현을 해오시고 나는 추가적으로 뭐 스페이스 누르면 뭐 총알도 나가게 해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추가를 해보셔도 되고 근데 기본 숙제는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이 한 화면 위에 계속 물체를 그리다 보니까 뭔가 잔상이 남죠. 잔상이 남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시고 네모가 움직이게끔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구성을 하셔서 구현을 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까 GitHub 또는 뭐 데스크탑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클론 받으셔서 이쪽에서 GitHub 이용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실행이 되게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다 지워졌어요. 실행이 되게끔 네. 프로젝트 바뀐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만의 엔진을 구성을 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자, 질문사항 좀 있으실까요? 질문사항.